네, 계속해서 정책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달 주민의 날 법이 아마 지난해 5월 달인가 이렇게 되고 지난해 7월에 처음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저 외통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후보님도 모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초저출생 인구 위기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지난 20년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379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약 380조이죠. 물론 이제 이 380조라고 하는 저출산 예산에는 저출생 사업이라고 하는 그냥 명목이 붙고 실제로는 저출생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의 내용의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 평균이 1.43인데 딱 절반 정도, 2024년에 0.75 정도에 불과합니다. 2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나아지고 있지 아니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치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2023년 말에 한국은행에서 전체적인 이 경제구조와 그다음에 저출생,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종합 그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OECD 35개국 패널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고 실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있거나 또는 수도권에 있거나 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은 일단은 구조적인 경쟁 압력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 일자리, 교육, 문화 이런 거 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 있는데 괜찮은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만들어지는데 지역에서 있으면 그 일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 수도권으로 일단은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수도권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50%를 넘어선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느끼는 경쟁의 압력이 그냥 우리가 지역에서 느끼는 경쟁의 압력에 비해서 8배 이상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의 압력이 큰 상태에서 이들이 편안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일단 이것이 되지 않는다. 그 경쟁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고용과 주거와 양육이 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결국은 인구 구조의 고령화 그러니까 저출생을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마 이걸 모두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말로 과감한 제대로 된 정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국가의 존립과 인구 구조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고령화가 지속된다고 하는 건 결국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청년층이 느끼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과감한 산업정책, 인구정책, 지역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데요. 다 말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간에 부족했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이제 미루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그럼 어떻게 과감하고 강력한 구조 정책을 좀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너무 큰 문제고 모두가 여러 노력을 벌였는데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여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집, 둘째는 교육, 셋째는 생각.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집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확보해 줘야 되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는 흔히 이야기하는 베이비붐 세대인 86세대 플러스 윗세대의 이제 은퇴 시기와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금 외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일종의 시니어 하우징 문제를 반드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플랫폼 문제입니다. 교육, 주택, 결혼, 출생, 연금 등등 사실상 오늘의 청년층에게 중장기적으로 당장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을 할 때 청년층의 참여 비율을 확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 배심원제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회적 토론 기구를 만들 때 이런 청년성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한 청년 참여를 확 높이는 것이 저는 이재명표 사회적 문제 해결의 특징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의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생각해봤고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 일단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 기존 정부와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수도권 집중화를 막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막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속도로 가게 되면 앞으로 15년 후인 2040년 정도 되면 우리 전체 기초지자체의 3분의 1인 82개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느끼는 경쟁 압박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균형 발전 부분에 조금 더가 아니라 아주 과감한 정책들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요 금방 말씀드렸던 저출산 문제와도 조금은 연관되는 거라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소득세를 내는 방식이 현재 소득세가 혼인이라든지 자녀의 유무 관계없이 개인 단위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과세되는데요.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 등 어쨌든 부양 가족이 있는 다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단위로 이제 세가 과세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세부담은 더 무거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조세 응능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측면을 감안한다면 가족 단위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이제 프랑스식 우리가 가족 친화적 계수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인구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외국의 석학들이 프랑스의 그 과세 정책, 가족 단위의 가족 친화 과세 정책은 성공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게 이제 현재의 세수에서 바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아마 세수 손실이 크게 될 겁니다. 한 30조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근로소득세에서 비과세 항목, 공제 항목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개 공제 제도인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을 좀 정비를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너무 세수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우리가 380조를 퍼부었습니다. 그 사업에는 일반 회계 예산일 텐데요. 이게 정말 저출생 사업이 맞아라고 하는데 그냥 자꾸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한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구조조정한다면 충분하게 과감하게 가족 친화적 계수 제도도 도입이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도 답변해도 되나요? 짧게 해주시면. 네. 한정혜 의원님께서 소득세 문제, 월급쟁이 세제 관련 세제 문제 등등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에 대해서 0.2동을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해온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경청하면서 현실에 맞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